제믹스 4대 천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제믹스로만 할 수 있는 타기종으로 할 수 없었던 MSX 명작 게임들을 일컫는 말인데, 양배추 인형, 마성전설, 꿈대륙 어드벤처,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요술나무가 있죠. 공교롭게 다 코나미 게임이네요. 만약에 5대 천왕까지 만들 수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킹스밸리를 넣고 싶네요. 난이도는 어렵지만 할 때마다 도전심을 끓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게임이었죠. 아무튼 다시 4대 천왕으로 돌아와서 양배추 인형 같은 경우는 엔딩이 없는 무한 루프 게임이었고, 마성전설과 꿈대륙 어드벤처는 엔딩이 있는 게임이었지만 난이도가 상당했었죠. 특히 마성전설은 첫 플레이를 해본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코인을 못하겠습니다. 꿈대륙 어드벤처, 이른바 몽대륙도 난이도가 만만한 편은 아니었죠. 제가 라이브에서 원코인을 성공하긴 했지만 비기 같은 걸 알아내기 전에는 정말 깨기 힘들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뽀빅? 그리고 남은 하나, 웬만해선 원코인 클리어가 가능한,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마음 편하게 즐기고 있는 이 게임. 오늘 해드릴 게임 이야기는 매지컬 트리, 한국명 요술나무입니다. 요술나무는 1985년 MSX로 발매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지상에서 시작해서 해발 2004m 높이의 집까지 올라가는 것. 안 그래도 집 가는 길이 험난한데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 왜 방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많이 도사리고 있죠. 일단 게임을 켜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엉이. 다행히도 우리가 나무에 걸린 덩쿨을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공격을 못하므로 적들 중에서는 가장 대처하기 쉬운 적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무슨 벌집 같은 녀석, 어떤 분 말로는 도롱이벌레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라고 하는데 실물 사진은 살짝 징그러울 수 있으므로 이런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도롱이벌레를 검색해보세요. 아무튼 이 녀석들은 개체마다 행동 패턴이 살짝 다릅니다. 자기가 매달리고 있는 넝쿨 줄기를 잡으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는 녀석, 따라오긴 하는데 기력이 없는 녀석, 그러던가 말던가 안중에도 없는 녀석,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정상이 아닌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녀석들도 있죠. 이 게임은 위로 올라가는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히도 기본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루트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위험해 보이는 녀석이 보인다? 그러면 그쪽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 되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이 애벌레는 특정 애벌레가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높이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나운 녀석이 있어서 놀란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화면에 애벌레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성격이 다른 녀석으로 교체되어 있을 확률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 재미있는 부분이 보통 이 시절 액션 게임 같은 부류들을 오래 하면 게임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게 되어서 요 스테이지에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가고 이게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요술나무는 저 애벌레가 등장하는 패턴이 랜덤이라서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루트가 살짝 다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당구를 칠 때 비슷한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길로 쳐야 할 상황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강력한 적은 이벌레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아직 설명 안 드린 번개구름도 있긴 한데 애벌레보다 위협이 안 되는 이유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애벌레는 후반부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적들에 비해서 행동 반경이 자유롭죠. 거기에 주로 이동 루트가 우리가 밟아야 하는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상당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화면에 튀어나왔는데 얘네랑 엮이기 싫다 싶으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화면에 애벌레를 없애놓고 다시 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들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번개구름, 항상 으스스한 부금이 흘러나오는 구간에서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이 번개구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빠른 번개를 선사하긴 하지만 구름 자체는 터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녀석들이 꾸룩꾸룩하는 그 순간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른 플레이어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존재감이 거의 뭉게구름 같은 수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녀석들이 번개를 쏘기 전에 구름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다행히도 번개를 위로는 못 쏩니다.
이 게임에서 주인공은 적을 때려잡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게임은 공격 버튼이 뭔가요?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공격 버튼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점프 버튼 꼴랑 하나 있죠. 우리가 적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나무에 걸린 사과를 떨어뜨려서 적에게 명중시키는 것.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게 목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적을 해치우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녀석들을 때려잡으려면 적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가능한데 어차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것. 올라간 상황이 되어서야 얘를 잡느냐 마느냐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할 텐데 어차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니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공격 버튼이 없어서 우리는 매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안전한 길을 그때그때 선택해야 하는 게 이 게임의 묘미이기도 하고, 특히나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사 판정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점프할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는 일도 없죠. 그 점프를 토대로 나무를 능숙하게 타면서 저 적들을 따돌리는데 굉장한 손맛을 선사하는 게임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격 버튼을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게임의 신의 한 수이자 요술나무 최대의 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게임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어린 날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언제 정상까지 올라가나, 이 게임의 끝은 존재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살짝살짝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게임의 종점인 2004m까지 도착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가볍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제주도의 한라산 그 백록담 높이까지 올라온 거죠. 그 이상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끔 머리 아픈 고민 같은 게 있을 때 이 게임 한 판이면 플레이하는 순간은 거짓말처럼 평온해지는 마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올 클리어 후에 다시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하면 훨씬 어려워진 요술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모험심이 적어서 1회차 클리어로 만족하겠습니다. 80년대 나온 게임들은 이렇게 세계의 민요들이나 클래식을 토대로 배경음을 만들어낸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의 배경음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원곡을 들어보시죠. 배경음으로 사용된 노래는 스위스 민요 오 브네렐리.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본 노래는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어떠신가요? 그래도 정말 옛날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되었는지 서수남 하청일 4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이기도 했었네요. 내 사랑 내 집이 어디지? 우리 집은 저 스위트랜드 맑은 호숫가. 우리 집은 저 스위트랜드 맑은 호숫가. 요술나무 게임에서 나오는 버전이 제일 정겨운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오늘 알아본 게임 요술나무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매물이 굉장히 없는 게임 중에 하나이다 보니 프리미엄이 꽤나 많이 붙은 게임이기도 하죠. 지금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번 매물을 찾아봤는데 스루가야 같은 매장 사이트에는 매물이 아예 안 보이고 야후지펜 같은 곳에서는 딱 하나 보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퀄리티의 매물이 현재 40만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뒷면은 이렇게 찢어져 있네요. 아마 저 상처가 없는 깨끗한 녀석이라면 50만원대까지 올려도 팔릴 시세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MSX에 대한 기종에 애착이 있는 편이라서 가끔 매물이 보일 때마다 정품 타이틀로 구매하곤 하는데 이 게임을 더불어서 현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타이틀들은 과연 이번 생에 내가 지를 용기가 생길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졌는데 여러분들께 이 녀석을 질렀다는 인증을 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될까 싶기도 하네요. 솔직히 금전적인 문제만 없다면 지르고 싶어 죽겠는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